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안녕하세요. 조경태 의원입니다. 저는 국민 여러분께 머리를 숙여도 내란 세력과 내란 옹호 세력에게는 절대로 굽히지 않겠다는 그런 다짐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무도한 그리고 원칙도 없는 그 표적 징계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목은 무도한 표적 징계, 역사가 반드시 심판할 것입니다. 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오늘 저는 그야말로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어제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저 조경태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과연 정당한 징계입니까? 아니면 장동혁 대표의 당권을 지키기 위한 면피용 정치 보복입니까? 저 조경태는 오직 헌법기관으로서 당연한 책무를 지금까지 다해왔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는 일관성 있게 우리 국민의힘이 내란 세력과 절연해야 한다고 12.3 비상계엄 이후에 주장해 왔습니다. 이것이 국민의힘을, 당을 살리는 길이고 당이 다시 국민들로부터 신임을 되찾아 수권정당으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제 판단이 틀렸습니까? 2년 전 우리는 12.3 불법 비상계엄이라는 끔찍한 그리고 사상 초유의 헌정 파괴 사태를 겪었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 내란에 동조했던 이들은 여전히 우리 당 안팎에서 활보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기가 찬 노릇입니다. 5월 13일 우리 당 의총에서 박덕흠 국회 부의장 후보를 선출한 이후 새 헌법에서 5.18 정신과 부마 민주항쟁 정신을 넣겠다는 그런 다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박덕흠 국회 부의장 후보 선출 이후 5.18 관련 4개 단체와 부마 민주항쟁 7개 단체는 잇따라 박덕흠 부의장 후보 선출 반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5.18 기념재단과 공법 3단체는 내란에 동조한 인물을 국회 부의장으로 선출하는 것은 국회가 스스로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규탄했습니다. 부마 민주항쟁 단체들 역시 내란 동조자가 헌정기관에 상징적 자리에 앉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모독이라며 반대표를 촉구했습니다.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온몸을 던졌던 이분들의 고귀한 목소리를 결코 가벼이 여길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내란 수계의 탄핵을 반대한 자를 국회 부의장으로 선택하지 말아달라는 이러한 시민들의 간절한 목소리를 담아 우리 당은 물론 민주당, 개혁신당, 진보당 의원들께 호소했습니다. 헌법기관으로서 그리고 국민의 신뢰를 받아온 육선 의원으로서 당연히 시민의 목소리를 담아내야 할 책무가 있어야 하며 이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정치 행위입니다. 이것이 징계받을 일입니까, 여러분? 소신에 따라 헌정 질서를 지키자고 호소한 것이 내란에 대한 침묵을 거부한 것이 죄가 됩니까? 저는 이미 장동혁 대표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였습니다. 지난 8일 국민을 향해 총뿌리를 겨룬 내란 수계를 옹호하고 법치주의를 훼손한 장동혁 대표에 대한 징계 요구서를 당에 제출했습니다. 장 대표는 자신의 자리를 보존하기 위해 내란 옹호 세력에게는 눈을 감고 오히려 바른 목소리를 내는 동지들에게는
징계의 칼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정통 보수 제1야당의 수장이 부정선거 운운하며 국가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국민의 신뢰를 땅에 떨어뜨리는 명백한 해당 행위입니다. 당 윤리위원회는 저 조경태가 아니라 마땅히 장동혁 대표에게 중징계에 착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징계 개시는 절차적 정당성이 없습니다. 국민의힘 당원 당규는 중앙윤리위원회를 최대 9인 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선거 이후 위원들의 사퇴와 파행이 반복되면서 7인 체제였던 윤리위원회가 5인으로 쪼그라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법과 질서를 지키겠다는 이 보수 정당이라면 7인이 윤리위원회로 차도록 하는 것이 그게 상식입니다. 위원수가 7인이었던 윤리위원회는 다시 5인으로 쪼그라들었고 위원수가 줄어들수록 의결에 필요한 인원은 그만큼 줄어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위원들의 잇따른 사태가 과연 우연입니까? 아니면 손쉬운 징계 강행을 위한 구조를 만든 것입니까? 한 윤리위원은 위원장의 독단적 운영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며 불참했고 또 다른 윤리위원은 신원 노출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그 이후로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런 파행 속에서 겨우 3인의 손으로 내려진 결정이 당당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대한민국 국민들은 3인으로 징계 절차를 밟았다 하면은 이게 과연 공당으로서 있을 수 있는 일이냐라고 되물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윤리위원 가운데 한 분은 언론에 나가서 장동혁 대표가 윤리위에 제소된 상태이라 직접 윤리위에 들어올 수 없으니 자신이 대신 그 자리에 왔다는 취지의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이 발언이 알려지자 윤리위 내부에서조차 공동 입장문을 내고 당대표의 윤리위가 대리인인가라며 정면으로 문제 제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윤리위원은 국가로 치면 사법부의 재판관과 같습니다. 징계 대상이자 심판을 받아야 할 당대표로부터 철저하게 독립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재판관이 나는 당대표 편에서 왔다라고 방송에서 떠드는 그 재판을 과연 누가, 어떤 당원이, 어떤 국민이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윤리위가 공정한 심판 기구위를 포기하고 장동혁 대표의 사설 징계위원회로 전락했음을 자백한 꼴입니다. 그것은 더 이상 윤리위원회가 아니라 장동혁 대표의 아바타 위원회라고 불러야 마땅할 것입니다. 재판관이 곧 당대표의 대리인이라고 자백한 재판, 그 결론을 과연 누가 승복할 수 있겠습니까? 저에 대한 이번 징계 개시는 결코 개인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이 징계의 결론은 국민의힘이 내란 세력과 결별한 민주국가의 정당인지 아니면 여전히 내란에 눈을 감는 정당인지 가름하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것입니다. 12.3 비상계엄이 선포되던 날, 저 조경태는 국회 담장을 넘어 불법 비상계엄 해제를 위한 표결에 참석하였습니다. 그리고 헌정질서 수호를 위해 내란 속에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키는 데 앞장섰습니다. 만일 저 조경태를 끝내 징계한다면 헌정질서를 수호하려던 한 국회의원이 무도한 징계의 칼 앞에 쓰러지는 장면을 역사는 분명히 기억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다시 일어나 내란 옹호 세력을 몰아내는 그 자리에 설 것입니다. 그 장면은 역시 역사는 똑똑히 기억할 것입니다. 당윤리위원회에 요구합니다. 첫째,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한 이번 징계 절차를 즉각 재검토하십시오. 둘째,
독단적 운영으로 파행을 자처한 윤리위원장은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십시오. 셋째, 부정선거를 주장하고 내란을 옹호해온 장동혁 대표에 대한 중징계 절차를 즉각 착수하십시오. 국민의힘이 내란 옹호 정당으로 남을 것인지, 헌정 질서를 지키는 국민의 정당으로 거듭날 것인지, 그 선택은 지금 이 순간 윤리위와 당 지도부의 몫입니다. 저 조경태는 보수 재건을 원하는 국민과 당원 여러분과 함께 끝까지 맞서 싸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대한민국 주다원님에서 징계 개시 결정 이후에 윤리위 소명 절차는 좀 남아 있거든요. 근데 세계문은 좀 윤리위 자격을 좀 문제 삼으시는 것 같아서 향후 윤리위에서 출석 요구하면 좀 응하실 의향이 있으실까요? 물론 저는 일단 잘못된 윤리위의 그 결정에 대해서 가서 조목조목 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아니면 혹시 의원총회에서 직접 징계 부담성을 좀 설명을 하시거나 하실 생각은 없으실까요? 글쎄 뭐 굳이 이게 거기서 결론 날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윤리위에 제가 출석을 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바로잡는 게 조금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힘 구성원인데요. 신동호 의원이랑 권영진 의원 같이 징계가 좀 올라와 있는데 이번 사안은 어떻게 보시는지? 저는 제가 정치를 오래 했지만 어떤 사안마다 그 윤리위가 작동된다는 것은 결국 바람직하지 않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윤리위의 작동은 좀 최소화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요. 과연 그 장동혁 체제가 윤리적입니까? 장동혁 체제가 지금 부정선거를 좀 주창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미 공당의 대표의 자격을 상실했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다면 윤리위가 정확하게 정상적으로 작동하려면은 장동혁 대표부터 징계위에서 논의하는 그것이 공정하고 바람직하다 생각합니다. 아직 절차 좀 남기는 했지만 윤리위 결정 앞으로 어떻게 내다보시는지랑 혹시 징계 결정이 난다면 소름까지 갖춰봅니다. 대응하실 계획이신지? 이건 뭐 조금 더 살펴봐야 되겠지만 제가 징계를 받을 정도면은 제가 쭉 옛날에 있었던 일부터 쭉 복귀를 해봤거든요. 여러 수십 명이 다 징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선 후보 그때 김문수 후보를 바꿔치기 할 때 기억나십니까? 5월 9일 날 5월 9일 밤에 김문수 후보가 민주적 절차를 통해서 후보가 뽑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시에 한덕수 후보로 교체하는 그 과정, 그 명백히 저는 그 불법이라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62명이 찬성했습니다. 그럼 그 62명은 다 징계 대상입니다. 대통령 후보를 선출한 그 후보를 묵살시키고, 그죠? 그는 경선 불복 아닙니까? 묵살시키고 그 야밤을 튼타 5월 10일 새벽에 한덕수 후보로 후보 교체 시도했던 그 사건 기억나시죠? 그럼 그때 연루되었던 60명 이상의 국회의원들은 전부 다 당시에 한덕수 후보 추대에 찬성했던 그 국회의원들은 다 저는 징계의 대상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럼 그것은 어떻게 볼 것입니까? 그리고 내란 수계를 옹호하기 위해서 그 한남농 사저 가서 45명이 체포 저지를 막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은 해당 행위가 아닙니까? 그 45명도 당연히 징계 대상이 돼야 되지요. 네. 그래서 그렇게 따지면은 여러 수십 명이 저는 징계 대상이 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의원님 사안은 아니지만 권영진 의원 징계 관련해서 원내대표도 사과는 있겠다고 했지만
하지만 선처 바란다고 하신다면서도 윤리위 징계는 정서대로 이어서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이시거든요. 지금 이제 장 대표에 대해서만 주로 말씀하셨는데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이런 입장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나요? 저는 제가 정치를 좀 오래 한 편인데요. 당의 상임위원장 선정은 되게 중요한 사안입니다. 원내대표는 그런 사안에 잡음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됩니다. 근데 이번에 정점식 원내대표는 그런 역할을 저는 책임을 방기했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찐눈이라고 하는 분들은 소위 말해서 인기 상임위에 거의 독차지하다시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2번, 3번 이렇게 반복해서 갔다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지요. 원내대표가 공정하지 못한 상임위 배정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것은 비난받아야 마땅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임위 배정할 때는 항상 의원들한테 그 의사를 물어보는 것이 기본이고 상식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일방적인 통보식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원내대표로서의 자격이 없다. 자질 부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MD입니다. 그러면은 경선 절차에 불복한 게 징계 대상이 다 돼야 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번에 이제 부의장 선출 과정에 국내 경선이 있었는데 그에 대해서 어머니께서 지금 행동하셨던 거는 어떤 정치인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지금 징계안에 올라온 게 보면은 부의장 선거에 경선 불복에 의해서 징계 올라왔다고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럼 제가 똑같 동일한 잣대로 보면은 대선 후보 징계 때 대선 후보 선출 이후에 김문수 후보를 한덕수 후보로 바꿔치기 하려는 거 그것도 경선 불복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훨씬 더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건입니다. 그럼 그때 찬동했던 의원들은 모두가 저는 징계 대상이 돼야 되죠. 그게 공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말이 안 된다는 것을 제가 표현을 한 겁니다. 경선 불복이라는 그 표현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저는 지난번에도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대한민국 국회의 부의장이라는 자리는 국회의장이 결의시에는 그 자리를 대체하는 자리입니다. 내란 옹호 세력이 그 중요한 자리에 그 직책에 앉아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부마민주항쟁 단체에서도 그렇고 5.18 단체에서도 박특흠 내란 동료자는 절대로 국회 부의장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반대표를 던지라고 2차례에 걸쳐서 성명서를 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국회는 시민들의 부름,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점에서 제가 했던 행동은 정당한 정치 행위고 시민들의 목소리, 시민들의 부름에 정확하게 전달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낙선 전화를 돌린 게 아니고 그 프린트 하나 주시죠. 그거 한번 쭉 읽어보세요. 제가 당시에 5월 29일 날 언론의 인터뷰 내용을 보시면은 국민의힘이 아직도 정신 못 차린 것 같다. 잘못된 선택에 대해서 국회 본회의에서 바로 잡아달라고 제가 요청한 인터뷰가 있습니다. 저의 소신은 절대로 내란 옹호 세력이 국회의 주요직에 앉아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제 소신이고 신념입니다. 그것이 잘못된 겁니까? 저는 잘못됐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갈래대로 했다면은 탄핵 반대 당론이 우리 국민의힘 당론이었습니다. 만약에 탄핵 반대 당론을 따랐다면 내란 속에 윤석열은 탄핵이 안 됐겠지요. 그럼 내란 속에가 지금도 대통령 하는 것이 그게 갈래에 따라서 바르게 처신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저 조경태를 비롯해서 12명의 정의로운 사람들이 탄핵에 찬성을 했기 때문에 내란 소개를 탄핵시킬 수 있었다 하는 거지요. 예, 그거와 같이 연장선상에서 봐주시면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더운데 많이들 나오셔서 감사하고요.
아무튼 뭐 아마 기자님 여러분들께서도 조경태와 장동혁 대표를 비교했을 때 누가 더 해당 행위자인지는 아마 자명하게 알고 계시다 생각합니다. 이 대명천지에 부정선거를 부르짖고 주창하는 그런 정치인이 지금 국민의힘 공당의 당대표입니다, 여러분. 예, 누가 당에 해를 끼치고 있는지 하는 것은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국민의힘이 참으로 좀 국민들한테 민망스러운 그런 지경에 놓여 있는 점 참으로 송구스럽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운 여름 건강하시고 또 네, 우리 당이 앞으로 잘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국민의힘이 지금 다시 징계 정국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강하게 이야기했었죠. 문제가 되는 발언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한번 저희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징계 대상자의 이름이 오른 3명 누가 있을까요? 볼까요? 예, 조경태 의원과 진종호 의원 그리고 권영진 의원입니다. 박덕흠 국회 부의장의 낙선을 요청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조경태 의원, 그다음에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선거를 지원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진종호 의원, 그다음에 정점식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았던 권영진 의원, 이 3명이 이제 징계 절차에 돌입을 했습니다. 과연 이제 징계가 어느 정도로 나올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 장동혁 대표가 과거에 굉장히 강한 어조로 당의 기강을 잡겠다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관련 발언 들어보시죠. 당을 쇄신하고 당의 기강을 확립하는 일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습니다. 저는 혁신과 대안, 미래라는 이름으로 명분 없이 지도부 흔드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이번에 반드시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징계를 검토하면서 징계 요청이 들어와 있는 모든 사안에 대해서 저는 전반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징계를 반드시 해야 된다. 당 쇄신하고 기강을 확립해야 한다. 오늘 제가 아침에도 어디 강경 보수 유튜브 보니까 저 3사람 꼭 찍어가지고 반드시 출당 징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반대로 당내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사람들은 꼭 저 3사람밖에 없는 것인가? 제가 앞서도 얘기했을 때 잣대와 기준이 항상 좀 같이 적용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건 당내의 문제에서도 마찬가지겠죠. 당원 당규를 기준으로 보게 되면 3사람 다 당원 당규에 대한 문제들이 있을 거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이 3사람이 다 갖고 있는 공통점은 이른바 당 지도부와는 거리를 두고 당 지도부의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왔던 사람들이잖아요. 예를 들어 한동훈 대표, 전 대표가 무소속인데 당이 아닌 사람을 도왔다라는 이유로 이거 당원 당규 위반이다 주장할 수 있죠. 그럼 똑같은 방식으로 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당이 후보가 선출됐는데 당 밖에 있었던 한덕수 후보를 도왔던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가장 최고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그 당시에 수석 대변인이 혹시 누군지 기억하십니까? 이정현 전 의원이었어요. 그 수석 대변인이 지난 지방선에서 어떤 역할을 했냐? 장동혁 대표가 귀하게 모시고 간 공천관리위원장이었습니다. 그렇죠. 그 공천관리위원장이 가져왔던 사태 때문에 난리가 났어요. 그럼 그 일에 대한 책임은 또 어떻게 지죠?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다 보면 사실은 그 잣대에 대한 기준들이 굉장히 모호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난날 장동혁 지도부에서 이 사람, 저 사람 다 마음에 안 든다고 징계해서 제명하고 당원권 정지했는데 결국은 배현진 시당위원장 같은 경우는 시당위원장의 역할을 못한 상태로 한 달인가 그 기간 동안 직무가 정지됐는데 법원의 판단을 통해 돌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장동혁 지도부가 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을 건데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은 계속 빠지고 있고 민주당은 전당대회를 앞두고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럴 때 내부에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 숙청한다고 그게 영이 쓰고 새로운 리더십이 생기냐? 저는 그렇게 판단하지는 않고요. 장동혁 대표를 대상으로 지지하는 사람도 또 비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장동혁 대표가 지금이라도 교정하고 바로잡아야 될 건 사람의 마음을 얻는 길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을 쳐내는 데서 절대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수 없다는 점은 좀 장동혁 대표 인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장 대표 입장에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나를 계속 흔드는 세력이 있다. 네. 아니, 나는 그렇게 흔들어도 되고 그러면 여러분들의 잘못에 대해서는 우리는 징계하면 안 되냐? 이런 생각은 아닐까요 혹시? 역사에서 교훈을 좀 배워야 되는데요. 장동혁 대표가 꼼꼼하게 지난날의 지도부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당 지도부를 온전하게 정말 잘합니다. 우리 당대표라고 얘기했던 그 당시 지도부와 당원들이 있었는지, 역대 어느 지도부인지 간에 지도부가 잘못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목소리를 내는 것들은 정당 민주주의에서 자연스러운 일이고요. 제가 장동혁 대표 전에 지도부만 3번 해봤는데 예. 제 경험상으로 장동혁 대표 흔드는 정도도 아니에요. 이 정도는. 제가 김종인 위원장이라는 지도부에 있을 때는 하루가 멀다 하고 입에 담을 수 없는 메시지를 쏟아져 예. 나온 적이 있었고, 선거를 앞두고 우리 당의 후보가 아니라 바깥에 있는 사람을 돕겠다고 밤에 갔던 사람들이 수두룩백백했습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들을 징계했느냐? 다 하나씩 품어 안으면서 마지막에 대통합의 기회로 가게 됐을 때 당은 더 크게 승리했죠. 예. 당장 눈앞에 있는 선거가 없어서 그런 걸까요? 자, 여기 보면 아까 3명의 징계 대상 후보 중에 멱살잡이 사건의 주인공인 권영진 의원이 있죠. 정점식 원내대표를 직접 찾아 사과를 했고 받아주겠다는 뜻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징계 대상에 들어가 있죠. 관련된 영상 준비했습니다. 저의 은행은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제 부족함이고 잘못된 것입니다. 대표님께서도 또 제 사과를 흔쾌히 받아주셨고 그런 상황입니다.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전혀 들은 바가 없기 때문에 저도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 큰 그런 실수였다. 아직도 내가 멀었구나. 인격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아직도 내가 멀었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탈당은 생각하고 하지 않으실까요? 생각하겠습니다. 권영진 위원께서 저를 방문을 하셔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일이라고 진심 어린 사과를 했고 저 역시 수용을 했습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특별한 이야기는 없었고 앞으로 최고위에서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이야기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조금 지켜봐 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당사자가 사과를 했고 그 사과를 피해자가 받아들였습니다만 징계 절차가 개시가 된 거죠. 국민의힘에서 징계를 해야 된다는 여론도 있습니다만 징계만이 능사냐라는 여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 그래픽을 좀 띄워주시면 권영세 의원도 고소고발로 가는 게 정치권에서 이게 너무 흔한데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박정아 의원은 오늘 라디오에 나와서 당에 쓴소리를 하는 권영진 의원을 콕 집어서 이 징계 대상에 구겨 넣은 느낌이다. 물론 일부 다른 의원들에 대해서는 징계를 할 수 있는지 논쟁거리는 있지만 권영진 의원까지는 아니지 않느냐라는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맞는 해석일까요? 아니 근데 징계 대상이 하필이면 당 대표에 대해서 쓴소리를 했거나 또 친한계 의원이거나 이런 세 사람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게요. 예. 권영진 의원도 지금 이런 멱살잡이 사건이 있기 전에는 대영과 미래의 주축 그 멤버로서 당권파에 대해서 굉장히 쓴소리도 하고 물러가라. 당을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해왔던 그 의원이기 때문에 하필이면 징계 대상으로 지금 그 거론된 3명의 의원이 전부 다 지금 그렇게 개혁적인 목소리를 냈던 인물들이잖아요. 예. 참 공교롭다. 이게 과연 기준과 원칙에 따라서 정말 한 건가 아니면 의도가 있는 것인가라고 저희는 제3자적 입장에서 볼 수밖에 없고요. 특히 이제 권영진 의원 뭐 징계해야 된다라는 그 목소리가 강하게 나왔던 최고위에서는 당시 그래도 또 개혁적인 목소리를 냈던 우재준 최고위는 또 없는 가운데 또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얘기도 있고요. 예. 그런 점에서 정치의 사법화를 늘 여야 할 것 없이 우려를 하고 있는 이런 마당인데 당내에서 이제 물론 권영진 의원의 멱살잡이가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정정식 원내대표가 개인적으로 사과를 받아들이고 이해한다고 했다 손 치더라도 그 멱살잡이 자체가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정치는 좀 정치로 풀어가는 맛이 좀 있어야 될 게 아닌가. 예. 그런 차원에서 과연 이게 뭐 당 지도부에서 나온다고 하는 최고 수위의 뭐 탈당이나 뭐 제명이나 이렇게까지 갈 일인가라는 생각에는 저는 좀 그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 뭐 제명이랄지 이런 거는 또 아마 의원총회에서 의결이 있어야 될 거예요. 그런데 3명 다 현역 의원이니까 만약에 셋 다 최고 수위의 어떤 징계가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의총에서 과연 이분들을 그런 수위까지 갈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도 남아 있는 것이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뭐 탈당이나 제명까지는 조금 너무 무리한 요구이고, 무리하다. 예, 뭐 당원권 정지 1개월, 2개월 이런 정도로 본인이 또 굉장히 반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정도로 결론 내는 게 그게 국민의힘을 위해서도 좋은 게 아닌가 싶어요. 예, 김광상 변호사님. 지금 보면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원래는 7명이었습니다. 그런데 2명이 그만둬서 5명밖에 안 남았어요. 당대표나 당에 대한 단순 비판 징계가 대상이 아니나 의도성을 갖고 반복적으로, 조직적으로, 지속적으로 한 경우에는 이거는 예외로 할 수 있는 거다. 징계할 수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어제 성명서가 나왔어요. 우종환 윤리부위원장, 황경성 위원. 자, 윤민우 위원장, 정경욱 윤리위원, 당대표에 대한 충성맹세형 징계 기준 발표에 대해 사과해라. 당대표 충성맹세가 친한계의 비웃음거리가 되고 있다. 당과 대표를 오히려 곤란하게 만들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윤리위가 김광석 의원님 지금 국민의힘이 어떻게 보면 사법부인 거잖아요. 여기서 어떻게 징계를 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당원권 정지나 탈당이나 뭐 여러 가지 징계가 내려질 수 있는 상황에서 지금 뭐 윤리위가 국민의힘 지도부 장동혁 대표와는 뭐 상관이 없다라고 주장을 합니다만 당대표가 임명하는 자리여서 입김이 있다고 봤을 때 자, 국민의힘이 지금 106명인가요? 108명인가요? 지금 몇 명이죠? 어쨌든 3분의 1 이상은 하고 있으니까 한 2-3명 날아가도 국민의힘이 개헌 저지선은 지킬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끼리 똘똘 뭉치려면 이번에 본보기로 몇 명 징계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걸까요? 근데 원래 이제 징계윤리위원회랄지 이제 당무감사위원회는 뭐 아까 말씀드린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법부니까 독립성이 유지가 돼야 돼요. 예. 그런데 이제까지 윤리위원회고 당무감사위원회의 어떤 행태를 보면 이 당권파의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다 움직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과도한 징계, 뭔가 징계의 기준을 제대로 설정하지 않고 마음대로 징계를 해가지고 결국 배현진 의원이랄지 김종인 최고가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이 다 받아들여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 또 내용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장동혁이 자신의 어떤 리더십이랄지 그런 걸로 이걸 돌파하려는 게 아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은 징계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징계 정치라는 어떤 신조가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징계 정치를 하려고 하는데 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윤리위원회 7명인데 2명 사퇴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징계위원장, 윤리위원장하고 윤리위원을 선정할 때는 당권파가 자기들이 가장 자기의 성향에 맞는 사람을 임명했을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저 내부에서도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내부의 어떤 반란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징계위원회 자체가 지금 아직 제대로 작동을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런데 두 번째는 지금 아까 3명 나왔잖아요. 이제 그 중에서 이제 권영진 의원 관련해서 얘기를 해보면 권영진 의원 잘못한 거 맞죠. 아무리 뭐 불만이 있고 그런다 하더라도 이제 그런 식의 행동에 보였으면 안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걸 빌미 삼아 가지고 지금 가해자라고 할 수 있는 권영진 의원은 사과를 했고 어떻게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정점식 의원은 이제 거의 용서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건 개별적인 문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제명까지 지금 지도부는 어떤 사람들이죠? 당권파들 아닙니까? 이 나서가지고 이게 과연 제명까지 하고 탈당 권유할 사안이냐? 이건 제가 볼 때는 과도해도 너무 과도하다는 생각을 드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제 이런 그 이유를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지금 국민의힘 상임위 배치표를 한번 보세요. 전부 다 정대신 원내대표 친한 사람, 찐윤, 그다음에 당직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알짜 상임위라고 할 수 있는 국토부 산자의 정무위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원래 그런 알짜 상임위를 한 번 하면 다음에 돌아가면서 해야 하는데 2번 하는 사람이 있고 3번 하는 사람이 있어요. 보니까 어디 뭐 강원도 어느 지역은 뭐 과방에 다 몰려 있고 뭐 또 그렇더라고요. 그렇죠. 또 친윤인 초선을 또 알짜 상임위에 배치하는
그래서 권영진 의원이 이제 본인은 행안위가 별로 인기가 없다고 합니다. 저는 잘 모르는데 행안위를 원래 가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배치표를 보니까 모두 찐윤하고 당권파 당직자들이 알짜 상임위를 다 독차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화가 나서 불만을 토로하러 갔는데 거기서 이제 언쟁이 있었던 거죠. 뭐 정지신 원내대표는 이건 뭐 내가 할 사안인데 왜 간섭을 하느냐 그런 식으로 있다 보니까 이제 저런 사태가 발생한 거예요. 권영진 의원이 뭐 근본적인 거 잘못한 거 잘못했죠. 맞죠. 이제 맞지만 과연 그런 것들이 뭐 탈당 권유랄지 제명하는 그런 징계 사유에 해당이 되느냐? 저는 볼 때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조경태 변호사님, 마지막으로 이거는 그러니까 어쨌든 조경태 의원은 뭐 친한계는 아니지만 어쨌든 뭐 이렇게 포용해야 된다, 한동훈도 품어야 된다, 뭐 이런 입장. 진종호 의원 당연히 그런 것 같고 또 권영진 의원도 그런 입장이었던 것 같아요. 공교롭게도 이걸 한동훈 무소속 의원과 뭐 연결 꼭 시키진 않더라도 이렇게 따지고 보면 한동훈의 복당은 좀 당분간 어렵겠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이미 뭐 어렵다는 걸로 결론 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장동혁 대표 체제가 유지되는 한 이런 방식으로 징계를 통해서 한동훈 개 의원을 포함한 반대 세력을 제압하려는 시도는 계속 할 것 같습니다.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죠. 벌써 이제 돌아보면 1년 가까이 징계 정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동훈 의원으로부터 시작해서 배현진 시당위원장, 김종혁 최고위원, 최근에 이제 이 세 분까지 다 공통점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동훈 의원과 가깝고 계속해서 장동혁 대표를 비판해 왔죠. 근데 이제 징계 정치가 이제 일반적인 언어로 지금 통용은 되고 있지만 징계면 징계지 징계 정치라는 건 없죠. 지도부 장동혁 대표의 권력을 독단적 권력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제 징계를 사용하고 있는 건데 이런 식으로 하면 사실은 오래는 못 갑니다. 얼마나 갈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 이게 지금 내부에서 이런 식으로 기강 잡는다고 해가지고 말 많고 여러 가지 있는 뭐 국회의원들이 그 목소리에 언제까지 주눅 들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징계라는 것을 통해서 권력을 유지하는 건 한계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뭐 밀어붙이려고 하겠지만 이제 그 후과까지도 아마 고민 안 할 수가 없어서요. 실제 이분들에 대해서 최고 수준의 징계까지 나갈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정치권 이야기로 문을 열겠습니다. 결국에 국민의힘 윤리위가 다시 징계의 칼을 빼들었습니다. 사진에 보시는 진종호, 조경태, 권영진 의원. 자, 이 세 명의 의원에 대해서 징계 절차가 개시됐습니다. 자, 이 징계에 대한 사유는 둘째치고라도 윤리위의 징계 의결 과정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세 명 의원에 대한 징계 개시 절차 자체가 정당한지를 두고도 당 내부에서는 여러 가지 잡음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징계 요청들에 대해서 답을 할 때가 됐다. 권력이 보통 망할 때 그런 징계 정치를 한다고. 장동혁 대표 징계 요청서를 지금 접수했습니다. 제가 과연 해당 행위를 했는지 장동혁 대표가 해당 행위를 했는지 나란히 놓고 비교하면 되지요. 저도 살다 보면은 뭐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를 할 수 있는데 이번 실수는 제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 큰 그런 실수였다. 자, 진종호, 조경태, 권영진 이 세 명의 의원에 대해서 윤리위가요 저렇게 회의 결과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설명이 없습니다. 그냥 징계 절차를 개시한다라고만 보도자료에 명시가 돼 있는데요. 자, 대신에 진종호 의원은요. 한동훈 의원 선거 지원 논란이 있었던 걸로 유명하죠. 또 조경태 의원도 박덕흠 의원의 낙선 종용을 종용했다라는 의혹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불거진 권영진 의원, 정점식 원내대표의 멱살잡이 소동이 있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자, 이 논란들이 징계 사유가 됐을 걸로 짐작이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하지만 이 세 명 가운데 권영진 의원의 멱살 논란에 대해서는 피해 당사자인 정점식 원내대표 선처하고 싶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로 사과의 뜻을 그리고 사과를 받아들이는
그런 발언을 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영진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는 들어갔습니다.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정치권에서는 이렇게 분석하고 있네요. 원내 구성원의 한 분인데 탈당시켜야 된다, 제명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제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선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의견을 물어온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의견을 개진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참에 당지도부에 쓴소리를 하고 있는 권영진 의원을 이렇게 찝어서 당지도부에 쓴소리하면은 혼나라고 얘기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에 저는 억지로 꾸겨 넣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자, 많이들 알고 있는 대로 당 지도부를 비판해왔던 이른바 쇄신파 대안과 미래 소속의 의원들이 대상이 된 게 아니냐, 뭐 이런 분석도 있고요. 얼핏 보면은 진종호 의원과 조경태 의원은 당 지도부의 비판적인 입장 또는 지방선거에서 이 한동훈 의원을 지원했다, 뭐 이런 논란이 된 건 다 알려졌어요. 근데 이제 권영진 의원이 포함됐기 때문에 저게 공통점이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대변인님? 공통적으로 저 징계 개시 결정이 내려진 3명의 국회의원들 중에 당권파가 한 분도 없죠. 친한계이거나 대안과 미래 등 비당권파로 분류되는 분들이 지금 공교롭게도 전부 다 징계 개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징계 개시에 대해서 절차적 정당성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치적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네. 지금 국민의힘 윤리위원은 9명 중에 4자리가 공석입니다. 네. 그리고 5명 중에 3명이 출석해서 저 징계 개시 결정 의결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절차 얘기는 조금 이따 하기로 하고요. 예, 그리고 징계 사유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맞습니다. 해줄까요? 그리고 이제 정치적 정당성의 문제를 보면은 자, 진종호 의원이 지난 보궐선거 기간 중에 한동훈 후보를 지원했다는 이유로 지금 징계 개시가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네. 그러면은 과거에 국민의힘에서 무소속 후보를 지원했던 분들, 대표적으로 한덕수 대선 경선 후보를 지원했던 그 수십 명의 국회의원들, 또 그 밖에 무소속 경북 도의원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원했던 김재원 최고위원, 네. 또 민주당 하정우 후보를 향해서 하정우 화이팅, 우리 하정우 후보 선전했으면 좋겠다라고 공개적으로 밝혔던 신동욱 최고위원,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왜 그냥 넘어가느냐라고 하는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겁니다. 무엇보다 뼈아픈 것은요. 네. 또 징계가 이슈의 중심에 놓임으로써 국민의힘이 국민들께 징계 전문 정당처럼 비춰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네. 정치로 풀 수 있고 정치로 풀어야 하는 문제는 정치로 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 그 점을 강조해 주셨잖아요, 대변인께서. 지금 징계 대상에 오른 3명은 다 비당권파다. 그러니까 결국엔 장동혁 대표 지도부를 비판했거나 한동훈 의원을 지방선거에서 지원했거나, 그거는 이해되지만 권 의원 같은 경우에는 멱살잡이 소속인데 이게 같아? 라고 했는데 대안과 미래 소속이면 역시 비당권파니까 그게 타겟 아니냐. 결론적으로는 지도부를 욕하거나 비난하면 징계 대상이 된 거 아니냐. 지금 그런 해석이거든요. 그런데요, 그 장동현 대표가 맨 처음에 징계 정치를 시작했을 때는 상당 부분 그 의원의 폭이 굉장히 넓었습니다. 뭐 김재섭 의원도 이야기를 했었고요. 네. 근데 이번에 최종적으로 3명이 된 것을 보면은 장동현 대표가 어느 정도 이 징계 정치에서 뭔가 정치를 조금 전략적으로 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중에서 3분 중에 진종호 의원 딱 한 분만 어쨌든 친한계로 이렇게 징계를 받는 것 같은데, 사실 조경태 의원과 그리고 권영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징계 사유가 분명합니다. 네. 예를 들면 조경태 의원은 뭐 국회 부의장 선거에서 어쨌든 승복하지 않고 다른 당과 손잡았다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네. 한동훈 의원과 별개입니다. 네. 그리고 뭐 권영진 의원도 마찬가지로 대안과 미래 소속이나 아니면은 또 한동훈 의원한테 우호적인 이야기를 했지만 표면적으로는 어쨌든 물리적인 폭행이 있었기 때문에 네네. 뭔가 이 후보들을 좀 잘 잡았다.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그렇게 좀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뭐 그러니까 해석하기 나름입니다. 윤리위는 보도자료에 명확하게 징계 사유를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다양하게 해석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서는 비당권파에 대한 보복이다. 아니다. 나름대로 또 사유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렇다면 이건 어떨까요? 윤리위의 이번 징계 의결 과정, 형식적인 부분은 문제가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설명을 할 거냐, 이 부분인 겁니다. 조경태 의원님은 그러고서는 오히려 지금 당대표도 징계 요청을 내셨어요. 당대표도 대상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당대표가 윤리위원 못하죠. 본인 거 올라와 있는데. 네. 그래서 제가 합니다. 장동혁 대표 표현에 따르면 장날마다 오는 장사꾼처럼
뭔 말만 나오면 윤리위 나오는 것도 저는 그렇게 좋은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게 무슨 누군가의 칼이 돼서 누군가의 사냥개가 돼서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뭐 좋은 현상은 아니라고 봅니다. 윤리위의 생명은 객관성이죠. 그래서 독립적으로 운영돼야 되는 게 상식입니다. 그런데 누군가의 칼이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이유. 원래 윤리위원이 7명이거든요. 그중에 이제 4명이 찬성을 하면 이제 진행이 되는 건데 지금 2명이 사임을 했어요. 그럼 5명이에요. 여기에 이제 3명이 모여서 이거를 결정을 한 건데 이렇게 되면 소수가 당권파의 의견대로 칼을 휘두른 거 아니냐라는 의혹을 받을 수 있어요. 충분히. 그렇지 않아요? 뭐 우리 당원 당규에 보면요. 이 윤리위의 징계 개시나 이 징계 결정은요. 제적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5명이 지금 제적이란 말이에요. 전 총원이 5명이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3명이 출석해서 이 부분을 징계 개시를 의결한 것은 당원 당규상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형식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이런 지적이 정치적 지적이 나올 것이 예측이 가능했는데 이렇게 서둘러야 했는지에 대한 비판은 뭐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징계를 당권파와 비당권파로 프레임을 잡는 건 전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당권파가 멱살을 잡았으면 봐줬을까요? 그게 국민 눈높이에 맞았을까요? 그러면 만약에 어떤 의총에 거쳐서 많은 국회의원들이 투표를 해서 국회 부의장 후보가 선정이 됐는데 민주당과 집권 여당과 야합을 해서 우리 당에 선출한 우리 당이 내정한 사람을 떨어뜨리려 했다면 그것은 용납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이 문제는 이 당 부당의 문제이지 당권파와 비당권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이 진종호 의원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윤리위가 조금 면밀히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윤리위가 세부적으로 설명하지는 않았지만 본인이 부산에 집을 구했다고 했고 방송에 수차례 얘기를 했고 그렇지만 이제 한동훈 후보가 그 당시에 그것을 사양했고 여러 가지 과정이 있기 때문에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다. 당원 당규상 과반을 지켰기 때문에 3명이든 5명이든 그 문제가 없는 거다. 그리고 당권파, 비당권파의 갈등, 보복 이걸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그 말씀은 장동혁 대표가 여러 차례 외쳤던 당의 기강 확립이 제일 큰 목적이다. 이 말씀이신 거죠? 저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지도부를 그냥 비판한 사람은 다 징계 대상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권영진 의원, 그러니까 멱살잡이 논란이 됐던 이 권영진 의원 징계 개시를 두고도 오늘 있었던 원내대책회의에서 의원들 간에 설전도 오갔습니다. 왜냐하면 그 멱살잡이의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정점식 원내대표가 사과도 받아들였고 굉장히 좋게 마무리되는 모양새를 취했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정점식 원내대표가 이 상황을 만류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징계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잘못에는 책임이 따르되 진심 어린 반성과 사과를 할 때는 다시 함께 갈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폭력이 용인되고 그것이 유야무야되고 그렇게 되면 앞으로 똑같은 일이 반복될 것입니다. 단호히 책임을 물어야 되고 그 책임은 엄격해야 됩니다. 우리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비공개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니까. 자, 의원들 간에 이렇게 갈등이 점점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주에 의원총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징계안을 더 깊게 이제 논의할 예정인데 탈당 권유 얘기가 나왔었고요. 만약에 본인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는 제명 얘기까지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글쎄요. 이게 내분이 너무 커지는 거 아닌가 싶어요. 저렇게까지 가면. 물론 당의 기강 확립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지만요. 윤리위가 독립적으로 운영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상 최고위원회에서 가이드라인을 정해주는 거 아닙니까? 최고 수준의 징계가 필요하다. 제명에 이르는 수준의 징계가 필요하다. 지금 뭐 윤리위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최소한 징계가 필요하다는 데까지는 동의가 됩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 징계의 수위가 어느 정도로 결정될 것인가 하는 부분은 윤리위에서 결정할 부분이고 이 정도 사안이면 그리고 본인이 반성하고 있고 사과했고 또 그 반성과 사과를 받아들여뒀다면
이 정도에서는 뭐 당원권 정지 정도에서 뭐 충분히 해결할 수도 있는 문제 아닐까? 정치적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지금 이렇게 뭐 탈당, 제명 이런 중징계로 간다라는 부분을 이해할 수 없고요. 한 말씀만 덧붙이면 지금 이제 윤리위가 이제 칼이라는 표현을 이제 쓰니까 그러면 이 칼은 누구나 수용할 수 게 아주 정교하게 들어야 되는 칼인데 지금 윤리위가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총 정원이 9명, 그중에 7명으로 만들었던 데에서 2명이 사퇴하고 5명, 그중에 2명이 또 참석 안 해서 3명이 나오는 이렇게 이빨 빠진 칼로 수술을 한다고 했을 때 과연 그 수술 자국이 크게 남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한번 고민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저렇게 이제 외부에서 보실 때 국민의힘의 저런 막 내홍, 막 징계의 칼을 휘두르는 저런 모습을 지켜보시면 어떠세요, 느낌이? 지금 여의도의 정치가 많이 사라졌구나. 충분히 당내에서 대화로서 그리고 뭐 징계가 일부 필요하다면 징계를 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건 지금 여든 야든 이 지금의 여의도에는 정치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안타까운 마음이시군요. 따뜻한 것 같습니다. 자, 이 상황을 바라보던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안 그래도 날씨 더운데요. 얼음보다 시원한 뉴스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홍을 바라보는 밖에서 보는 시선은 특히나 여당에서 야당의 이런 모습을 바라볼 때는 시원한 뉴스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민주당도 보안수사권 폐지 문제 논란이나 아니면 지금 또 전당대회를 앞두고 후보들 간의 지나친 경쟁 뭐 내용이 있어요. 근데 이런 상황을 국민의힘은 잘 활용하지 못하고 오히려 지금 반사이익도 못 얻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할 수밖에 없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부적으로 특히 비당권파에 대한 징계에 골몰하고 있으면 저렇게 민주당 좋은 일만 하는 겁니다. 조경태 의원을 징계하면 이재명 정권이 아파합니까? 진종호 의원을 징계하면 민주당이 아파합니까? 그리고 권영진 의원을 징계하면 범여권에서 누가 아파합니까? 대여투쟁에 아무 도움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짧게 덧붙이면 지금 정점식 원내대표께는 옆에 카이로스가 지나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카이로스가 뭐냐면은 고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기회의 신입니다. 앞머리는 풍성한데 뒷머리는 없어서 지나가면 잡을 수 없다고 하죠. 그리고 날개가 달렸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금방 날아갑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우리가 정치에서 국민의 주목을 받고 어떤 득점을 획득하는 장면은 어떨 때 나오냐면은 의외성에서 나와요. 인간의 본성과 감정에 반하는 행동을 할 때 국민들께서 아, 저 정치인이 저런 면도 있구나, 달리 봤네, 큰 사람이네 하면서 포인트를 정립해 주는 겁니다. 지금 정점식 원내대표는 권영진 의원에 대해서 굉장히 큰 제스처로 우리 이제 용서하고 통합하자라고 말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절호의 기회를 맞았습니다. 사실 멱살이 잡혔으니까 감정적으로 그렇게 하기가 굉장히 힘들죠. 그런데 이런 장면에서 정말 통 크게 용서하고 우린 징계하지 말고 이제 단합해서 대여투쟁에 전념하자라는 메시지를 적극적으로 낼 때 아마 정점식 원내대표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께서도 굉장히 달리 보고 큰 정치인이구나라고 생각하는 계기가 될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카이로스까지 나왔네요. 신화에. 쉬운 말로 하면 버스 지나간 다음에 손 흔들어 봐야 소용없다 그 말이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